뭐를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초기에 나와 있었던 개념하고 뒤로 넘어오면서 개념이 약간 바뀌어요. 블록체인이 뭐야? 부산했어? 응답이 없냐?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로 누구? 거래할 때 해킹을 잠깐만, 막기 위한 잠깐만, 기술입니다. 누구야? 저 경영학과 김용환입니다. 블록체인이 뭐야?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거래를 할 때 해킹을 막는 기술? 네, 막기 위한 기술. 자, 첫 번째, 가상화폐 거래요? 응?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필수적인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대체불가 토큰 얘기를 갖다 하고 NFT 뭐 이런 것들 따지면 사실은 가상화폐하고 관련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초기에 나왔었던 개념도 가상화폐 거래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없는데 아니 용어이 나와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흔히들 그 블록체인을 갖다가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지어서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하는데 가상화폐 그게 필수적인 조건으로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장원이 할 얘기 있어? 네, 교수님 들리십니까? 응? 제가 알기로는 블록체인은 응? 기존의 거래 방식과 다른 점이 일단 중앙 기관이 없는 개인 간의 거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의 또 암호 기술로는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 그 블록체인의 기술이 깨질 확률이 뭐 엄청나게 낮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뭔데? 말 그대로 블록 같은 어떠한 것을 연결한 모음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 간의 거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록을 연결한 모음집인데 이게 왜 중요하니? 왜 대단한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그리고 블록을 연결한 모음집? 블록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리고 그걸 연결한 모음집? 블록을 어떻게 연결을 해? 장원아, 블록의 데 장원아, 네, 교수님. 어, 음, 블록이 어, 뭐야? 그 데이터를 담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담는 공간, 오케이. 근데 그걸 어떻게 연결을 해? 어, 일단 그 약간 제가 알기로는 이 데이터 그 블록을 이제 잠그고 그 위에 또 블록을 잠그는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블록을 잠그는 거하고 네, 블록을 연결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 맞습니다. 블록을 어떻게 연결을 하냐고. 거기까지는 안 갔어? 아,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습니다. 자, 완진아, 할 얘기 있니? 완진이 말고. 창민이가 먼저구나. 조창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저도 그 블록을 연결한다 그 부분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네,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 순서대로 좀 물어보고. 완진아, 박완진? 예, 들리십니까? 들려. 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제가 조사한 걸로는 그 앞에 말씀하셨던 대로 블록이란 이제 어떤 거래에 대한 데이터의 집합인데 이 데이터를 특정한 중앙 서버가 아니라 그 데이, 그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에게 다 데이터를 보내서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한 데이터를 해킹을 하더라도 다른 나머지 사용자들에게도 같은 데이터가 전송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이나 다른 어떤 정보를 수정당할 수 있는 위협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음, 블록체인이 보안 기술에 있어서 어, 새로운 방법이라고 높게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갖다 나눠주면 해킹이 안 되나? 예, 왜냐하면 특정한 어떤 사람의 데이터가 해킹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에게 있는 데이터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제 교차 검증하면은 대다수의 데이터는 그 해킹된 데이터와 다른 내용의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바로 구별이 가서 해킹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은 왼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 오른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해. 누구 얘기가 맞는 얘기야? 그럼 너는 지금 다수결이라고 하는 걸로 10명이 왼쪽으로 가자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맞는 방향이야? 최초에 가자고 한 11명이 왼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한 명이 잘못 들어서 오른쪽 아니냐고 물어본 경우라면은 그럼 왼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해킹을 갖다 어렵게 만든다. 그때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가 있는데 50대 50이면 어떻게 하니? 아니면 100명이 들어가 있는데 51명하고 49명으로 나뉘었어. 그럼 어디가 맞는 거야? 그런 경우는 이제 판단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해킹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방식은 이제 중앙 서버 하나만 해킹하면 그 데이터가 그대로 이제 다른 참여자에게 뭐 그대로 전송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같은 경우는 특정한 그런 중앙 서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해킹하려면 어 훨씬 더 수고와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해킹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 굉장히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해킹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뭐 무슨 완벽한 방법 그거는 아니에요. 이 블록체인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 해킹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 명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부수적인 얘기야. 그거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얘기가 지금 장원이가 얘기했었던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걸 갖다가 활용하는 거고요. 그 해시 함수 갖다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내가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체인이라고 하는 거를 엮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블록을 갖다가 엮어 놓은 건데 어떻게 연결을 하냐고. 승환아? 조승환? 네, 교수님. 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금융 거래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면은 어떤 예시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음, 일단 이제 한 인원이 이제 그 금융 거래를 요청을 하면 그 거래 정보가 담긴 블록이 생성이 되고, 그 블록이 이제 네트워크상의 참여자 모두에게 전송이 되면 이제 참여자들이 그 블록에 대한 유효성을 서로 검증을 한 다음에 참여자의 이제 과반수의 데이터와 일치하는 거래 내역은 이제 정상 장부로 확인하고 검증이 이제 안 된 그런 정보는 폐기를 하고 그 검증이 완료된 블록은 이제 다른 블록들에 계속 연결을 시키면서 그 분산 저장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조사를 했는데 이제 거래를 할 때마다 계속 블록이 생성되고 연결되고 그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과반수 이상의 거래 정보를 동시에 수정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유효성 검증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해킹이 어렵고 그러한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이라 부르는 게 아닌가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효성 검증을 어떻게 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뭐 진짜 이름인지 가짜 이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만들어진 블록체인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갖다 얘가 갖고 있어서 아마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 제대로 팔 수 있다고 하면.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블록체인이 왜 해킹이 안 될까?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그걸 갖다 해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 완벽하게 막히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을 갖다 해놨길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되게 해킹하기 불가능은 아니고 해킹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기술에 관해서 그렇게 환호를 할까? 도대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 두 번째는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과연 진짜로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라고 하는 건 어떤 관계일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 갖다 구축하려고 하면 반드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될까? 아까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서 해킹을 막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가상화폐 거래에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걸 갖다 쓸 수 있는 걸까? 궁금한 게 되게 많지 않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갑시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에 있어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블록체인, 이런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블록체인이 만들어져요. 가상화폐가 없으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를 갖다 적용하지 못해요. 어떨까?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게.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관해서 찾았으면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 찾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뭐가 달라요? 교수님, 누구야? 저 경영학과 박수빈입니다. 박, 수빈입니다. 박수빈? 네. 퍼블릭 블록체인은 개방형 블록체인이고요. 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전용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떠한 사람이 이것을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블록체인은 그 사용자 관점에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전용 블록체인은 제한된 사람만이 허용이랑 허락이 돼야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뭐, 맞아요. 근데 가상화폐하고 그 연관을 갖다 지우면 어떻게 돼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데서 가상화폐가 필요해요? 개방형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나 그런 가상화폐에 지갑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개방형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찾았어요. 그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그거는 사적으로 블록체인이 되어 있는 거라서 폐쇄형이라 금융권에서 도입이 돼도 그 인증을 거친 검증된 참여자만 참여할 수 있어서 요즘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찾았어요. 아니 근데 네.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도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냐고, 가상화폐가. 프라이빗에서요? 음,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랑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그 공개되어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랑은 조금 더 차이가 있고 아무나 사용할 수 없고 검증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랑 신뢰도가 더 높아서
가상화폐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더 가치가 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전에 거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거래라고 하는 거. 상업활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됐어? 예를 들면 유럽에서 내가 장사를 해갖고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근데 나한테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투자자 모집을 해. 내가 지금서부터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후추, 뭐 카레 이런 것들 갖다 왕창 싣고 와서 여기서 팔 건데 나한테 투자를 해. 그럼 너희들 부자를 만들어 줄게. 그래서 투자자가 모집이 되잖아요. 그럼 그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요. 예전에 돈은 주로 금화, 은화 뭐 이런 거였었겠죠. 그리고 돈을 받아요. 이 돈을 가지고 배를 빌려 선원을 모집을 해.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카레를 잔뜩 싣고 와요.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지. 금화나 은화를 인도에서도 받을까? 가서 사와야 되잖아.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 유럽에서 출발하는 배에 인도에 가면 팔릴 수 있는 거, 그거를 실어요. 인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낄 만한 것들, 그거를 싣고 가요. 가서 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가 아니라 거의 물물교환 수단, 물물교환 방식으로 물건을 바꿔요. 그래서 그걸 싣고 와. 다시. 그래갖고 여기선 팔아요.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갖다가 투자자들한테 나눠줘요. 그리고 이 회사는 없애버려요. 자, 이번에 사업 끝났어. 그래서 예전에는 청산 기업이었었어요. 회사 없애는 걸 전제로 해갖고 비즈니스를 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화폐라고 하는 거래의 매개 수단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화폐라고 하는 게 왜 생기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잠깐만 조금 있다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가국 적들을 갖다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식량이나 뭐 이런 식의 보급이 되게 중요해요, 전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급의 중요성은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면. 근데 굉장히 먼 거리를 가가지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자, 계속해서 식량을 갖다 보급받는 게 아니라고 하면 싸움을 못 하겠지. 그래서 방법이 그 지역에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탈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내 걸 뺏겼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쓰는 게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그 지역에서 구입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때도 역시 그 얘들한테 가치 있는 걸 갖다가 주고 구입을 갖다 해야 되는데 가치 있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증서를 줘요. 내가 너한테 뭐를 얼마만큼 빌렸어 또는 샀어. 그 대신에 돈을 지금 못 줬는데 나중에 이 증서를 갖고 나한테 오면 내가 이 증서에 적혀 있는 만큼의 돈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신용거래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증서를 통한. 이 증서라고 하는 건 뭐 채권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음의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됐었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원정입니다. 유럽 아이들이 종교라고 하는 걸 갖다가 명분으로 삼아서 페르시아 쪽에 있는 중동 지역의 국가들을 치러 가잖아요. 무슬림? 얘들 전부 다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땐 나쁜 놈들이야. 이단이야. 이상한 종교 믿는 놈들이야. 걔들을 벌을 줘야 돼. 그래갖고 내려가죠. 근데 사실 이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약탈의 개념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예전서부터 상거래가 발달했고 상거래가 발달을 했던 얘기는 유럽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래를 하려고 하면 금이나 은, 매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치 있는 것들이 그게 이제 금이나 은이겠죠. 상거래가 발달이 돼 있다면 아마 그쪽에 가면 금이나 은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쌓여 있을 거야. 그래갖고 그거 뺏으러 간다고요. 전쟁에서 이겼네. 가가지고 창고를 열었더니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창고를 갖다 뜩하니 열었더니 뭐만 있어? 종이 쪼가리. 즉 문서만 있어. 이 문서가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받을 돈이 얼마가 있어, 무슨 물건을 갖다가 언제 줬고, 그것 때문에 얼마를 갖다 받아야 돼라고 하는 거래 장부입니다. 즉, 그때 중동에서는 신용거래를 했던 얘기예요. 신용거래가 가능했었던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지는 신용거래가 중동에서 시작됐었던 이유가 뭘까? 이거 블록체인 설명할 때 이런 얘기 꼭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X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Y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또 Z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Y가 X한테 물건을 줬고요. 그리고 돈을 받아야 돼요. 1,000달러를. 근데 얘가 돈이 없어갖고 이걸 외상으로 샀어요. 그럼 Y는 X한테 1,000달러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이건 두 사람 간의 거래잖아요. 나중에 가서 X가 그런 일 없었어. 이렇게 나가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증인을 세워요. 한 명을. 그래서 너 받지? 내가 얘한테 1,000달러 받을 거 있다. 오케이. 이래갖고 가서 제3자를 증인으로 세워갖고 거래를 갖다가 하는데 이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X가 Z한테 제안을 해요. 야, 넌 내가 너한테 500달러를 갖다가 줄 테니까 얘한테 내가 줄 1,000달러 이거 모른다 그래. 줄 일 없다 그래. 알았지? 그래갖고 둘 사이에 거래를 해요. 양쪽이 다 500달러씩 이득을 갖다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얘는 바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제3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다수가 있으면, 여러 명이 있으면 훨씬 낫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거래한 사실을 갖다 10명한테 알렸다.
그럼 10명한테 조금씩이라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중동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고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제3자를 갖다가 내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거래라고 하는 게 진행이 돼요. 왜? 이슬람교를 갖다 믿는 사람들은 평생에 최소 한 번은 메카라고 하는데 성지에 가야 됩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이 여기 다 모여요. 여기에 가서 일러요. 소문을 내. X라고 하는 놈이 내 돈 1000달러 갖다 띄어먹었어. 되게 나쁜 놈이야. 이 XX가. 그럼 이 소문이 메카를 통해 갖고 전체 무슬림 지역으로 다 퍼져. 그래서 더 이상 X는 상거래를 못해요. 퇴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강한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신용거래라고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메카라고 하는 게 믿을 수 있는 제3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를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X가 Y한테 1000달러를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 X의 은행 계좌에서 마이너스 1000달러가 될 거고요. Y의 은행 계좌는 플러스 1000달러가 될 거예요. 이 거래 중간에 누가 있어? 은행이. 믿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블록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자, 블록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거래 내역을 갖다 쭉 적어요. 이게 다 차지요? 그럼 새로운 블록을 갖다 하나 열어요. 만들어요. 블록은 기본적으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두 개를 연결을 해요. 자, 여기서 끝났어. 이 다음에는 어떤 블록 쪽으로 연결이 돼? 그 정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얘는 앞에 있는 블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그 정보를 갖다 받아요. 그래갖고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개념이 나오냐 하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하드디스크가, 자, 이런 쇠로 된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디스크가, 이게 뭐 1테라바이트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할까? 그냥 써나가면 될까? 그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 녹음 테이프 써봤니?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노래를 갖다가 들으려고 하면 이름 적지 마라. 내가 원하는 노래를 갖다 들으려고 하면 한참 테이프를 갖다 돌려야 돼요. 그래갖고 원하는 부분까지 찾아가야 돼. 그거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찾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디스크가 있으면 디스크에다가 동심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 모양으로 잘라요. 이걸 트랙, 섹터 이렇게 부르는데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조그만한 조각 하나 그것도 역시 섹터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갖다 그냥 이런 모양으로다가 그냥 네모나게
그려봅시다. 데이터 저장하는 영역이 있고요. 데이터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해놨기 때문에 요 사이즈가 있다고요. 하나의 사이즈가. 자, 파일 하나를 갖다 담았는데 여기 찼어요. 모자라. 그 옆에 거에 넣었어요. 모자라. 그 다음 거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 찾았더니 빈 게 여기에 있어요. 또 모자라. 찾았더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었어. 이렇게. 그러면 연결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블록 마지막에 이게 to 어느 섹터 이 정보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그 섹터로 가서 찾아. 요 뒤에 거 그럼 또 이것도 어느 섹터로 집어넣어요. 거기 가서 찾아. 요 뒤에 거 그것도 어느 섹터로 어느 어드레스를 갖다 갖고 있는 섹터로 그 정보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쭉 연결을 해서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진다고요. 연결하는 건 이 어느 섹터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연결을 해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래아 한글이 컴퓨터가 용량이 작을 때 아래아 한글을 가지고 책을 만든다. 그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챕터 1 파일 하나로 만들어요. 챕터 2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용량이 다 됐네. 그럼 컴퓨터가 못 읽는데. 그러면 챕터 2 따로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챕터 1과 챕터 2를 연결을 해요. 챕터 1 뒤에다가 챕터 2는 어느 파일에 있어? 어떤 파일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 라고 하는 정보를 갖다 집어넣고 쭉 연결을 한다고. 자, 저런 식으로 파일 연결을 하네. 그럼 파일 같은 거 찾을 때 금방 찾잖아요. 그건 어디서 찾냐면 요 앞부분에 트래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일 알로케이션 테이블이에요. 여기에 어떤 파일 네임을 가지고 있는 파일, 그 다음에 익스텐션 네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어느 섹터에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사이즈는 얼마야?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언제 생성일시, 언제 만들어졌어? 이런 정보들이 이 파일 알로케이션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떤 특정한 파일을 갖다 찾잖아요. 그럼 이 파일 알로케이션 테이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화번호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화번호부 같은 데서 이걸 찾아가지고 이게 여기 있구나. 주소가 어떻게 되는구나. 그걸 봐갖고 이 파일을 갖다 읽어요.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파일을 갖다 저장할 때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데이터 에리어에다가 내용들을 갖다 다 적어야 되니까. 근데 지울 때는 금방 없어지지. 그렇죠? 지울 때는 이 fact라고 하는 파일 알로케이션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파일에서 첫 번째 글자만 날리는 거예요. 그럼 파일 이름을 갖다 찾을 때 첫 번째 글자가 없으니까 이건 파일 없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다 지우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지워놓은 파일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눠주는 작업, 즉 섹터라고 하는 걸 갖다 만들어주는 작업, 이걸 초기화, 이니셜라이즈 또는 포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IBM 기종들 그 윈도우 쓰는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포매팅하는 방법과 맥북, 그러니까 애플사에서 나온
그 시스템 7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 쓰는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갖다 포매팅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애플에서 쓰던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IBM 쪽에다 갖다 끼면 안 돌아가요. 인식을 못해. 그래서 새로 밀어야 돼. 아예 데이터들 다. 싹 다 밀어갖고 방을 갖다가 다 새로 만들어줘야 된다. 자, 기존의 파일 연결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블록도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잖아. 블록도 파일이니까 블록을 만들어서 끝부분에다가 이 다음 블록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근데 어떻게 연결을 할까? 이걸 알려고 하면 첫 번째 파일, 그러니까 블록이죠. 블록 헤더를 보셔야 돼요. 블록 헤더는 블록이 만들어졌을 때 제일 위쪽에 들어가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블록의 제일 위쪽에 헤더가 있어갖고 각종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블록에는 아래쪽에는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블록 헤더를 갖다가 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략적인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연결을 할 때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블록을 갖다가 연결 지어요. 라고 쭉 체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블록이 만들어질 때 블록이 쭉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고 만들어질 건데 연결이 돼서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걸로 연결돼서 지금 현재 기재하는 현재 장부, 즉 블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과거 장부가 있어요. 과거의 거래 내역들. 자, 이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폴더라고 하는 지갑을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저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하는 와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그 위변조 또는 내용 조작하기가 어려워지겠지. 얘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자, Y가 X한테 물건을 갖다가 주고 X가 Y한테 $1,000를 갖다가 줘야 돼요. 그러면 Y가 X한테 물건을 줄 때 여러분 저 지금 X한테 물건 $1,000짜리 줬거든요. 근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돈 받을 게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일단 적혀. 나중에 X가 Y한테 $1,000를 갖다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 Y한테 $1,000 갚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각자 다 장부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려고 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담이 돼야 돼요. 근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담을 하면 이 기존에 있었던 거래 장부를 다 갖고 와서 내 컴퓨터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데이터에 관해서 나도 참여했어 이렇게 되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킹하기가 어려워질 거고요. 아까도 누가 얘기를 했지만 해킹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따라서 사람들한테 블록체인 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갖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되는데, 참여한다 그러면 이 파일들을 갖다 다 내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리소스를 갖다 쓰는 거라고요, 자원들을. 그러면 자원 쓰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의 개념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만들어져요. 가상화폐는 보상의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블록체인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야지만 되니까,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퍼블릭이 못 찾겠다.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되니까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배려를 갖다 해야 되고요. 내가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돼야 되니까 소위 얘기하는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필수적으로 달라붙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실제로 가상화폐가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메인 컴퓨터가 있고요, 전산실에. 그 메인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의 성적 뭐 이런 기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학적부라고 하는 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자료잖아요, 학교에선. 그래서 그걸 메인 서버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또 백업 서버까지 만들어 놓고 그거 해킹 막는다라고 각종 방화벽들, 파이어월 장치 해놓고 뭐라고 또 하여튼 잔뜩 만들어 놨다, 막으려고. 근데 우리 학교에도 교수 연구실마다 PC 한 대씩 있죠. 직원 선생님들도 PC 다 쓰고 있죠. 조교들도 PC 쓰죠. 거기다가 넣어 놓으면 안 될까? 분산장부를 만들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해킹을 한다 그래도 50% 룰이라고 하는 걸 적용받기 때문에 반 이상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야 라고 결론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를 갖다가 해킹을 해줘야지만 되는데, 학교 안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컴퓨터들이 깔려 있다. 거기다 인천, 뭐 길병원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겠죠. 그 데이터들을 갖다 다 파일로다가 만들어갖고 쭉 집어넣어 놓는다고 하면 그 수많은 PC들을 갖다 전부 다 해킹하기가 되게 어렵겠지. 근데 문제는 해킹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 갖다 만들면 굳이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거 깔아야지만 돼, 이렇게 가면 되니까 보상 수단, 그러니까 참여하는데 유인책으로서 보상으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개입이 안 돼도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고요. 쓸 수 있다고. 따라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화폐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이 유인이나 또는 보상책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거 자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끄집어 모아가지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갖다가 만들어 놨네. 사람 수가 많다 그래서 이건 안전해, 그거는 아니잖아요. 사람 수가 많아도 해킹이라고 하는 것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내야 되잖아. 해킹, 사마 사람들이 해킹 시도를 갖다가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잖아요. 뭐 빗썸 이런 식의 그 거래소 해킹 당해갖고 뭐 난리가 났었죠. 빗썸이나 이런 거래소들은 그 거래 장부를 갖다가 블록체인으로 안 만들어놨을까? 만들어놨겠지, 이들도.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해킹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내부에서 해킹을 막기 위해서 장치를 갖다가 해놨는데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블록 헤더,
그다음에 해시 함수 이거를 봐야지 나온다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 헤더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 파악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블록 헤더, 해시 함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블록이라고 하는 게 뭘까? 블록도 사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마다 꽉 차야지만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마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시간은 유동적으로 변해요. 그게 전부 블록 헤더에서 지정이 돼요. 그래서 블록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걸 갖다 체인을 만든다고 하면, 엮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엮을까? 엮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갖다 하는 게 헤더고, 이 헤더 내부에서 보시면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다음 주에 조사를 해갖고 오시고요. 두 번째,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고 난리들이 났었는데,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과연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를 갖다 갖는 건지,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고민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활용 가능할까? 지금 뭐 많이 쓰이고 있는 건 NFT,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블록체인을 마무리 짓고요. 마무리 짓는데 다음 주에는 그 대면 강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관해서 조사하신 거를 파일로, 그러니까 프린트아웃 해갖고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갖고 지난번처럼 제출을 하셔야 되고, 다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다음 주에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면, 다다음 주는 파이널 리포트 제출하려고 학교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파이널 리포트를 오늘처럼 이메일로 받을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할게.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블록체인이 안 끝났다. 그럼 다다음 주에도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합니다. 됐니? 자, 잠깐만. 아까 누구야? 어, 안지훈도 얘기를 못했고, 그 다음에 진준도, 최의원도 얘기를 못했는데, 별 수 없다. 늦었다. 자, 다음 주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요. 자, 지금부터 출석 체크합니다. 학번 이름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굉장히 야박한 얘기지만 출석은 지금 그 적는 것만 갖고 인정할 거야. 앞에다가 적어놓은 건 인정 안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챘잖아. 내가 출석 체크 끝날 때쯤 돼갖고 하는 거. 그럼 최소한도 끝날 때쯤 되면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강요문 빅데이터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냐 이거. 아휴, 한티탕 몇 번을 보냈어. 한티탕 것도 받았고. 됐죠? 2단비 메일 받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안 나오는데. 스팸 메일이라고 해도 없는데 2단비. 자, 질문. 없어요? 아휴, 자, 웹엑스로 듣느라고 고생했고, 다음 주에 봅시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자, 나가도 돼요. 땡큐. 땡큐. 자, 미팅룸 닫을게.